처음에는 그저 개별적인 사건들인 줄 알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한 갑작스러운 비난과 무능 프레임, 그리고 악마화. 민주당원들의 염원이었던 1인 1표의 반대와 합당 국면에서의 뜬금없는 제동, 그리고 검찰개혁 현장에서 터져나온 기괴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 파리까지. 그런데 이 파편화된 사건들을 하나씩 연결해보니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고 신기한 그림 하나가 완성되더군요. 누가 먼저 칼을 뽑았는지, 누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개혁의 심장을 찔렀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유시민과 김어준, 최욱이라는 거대한 스피커를 향해 개거품을 물고 달려드는지. 이 그림을 다 맞추고 나면 왜 지금 민주진영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정교하게 기획된 내부 전복 시도인지 소름 돋게 깨달으실 겁니다. 왜 정청래 대표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그리고 왜 뉴박들이 유시민 작가의 벤 다이어그램 한 장에 그토록 발작하며 자폭했는지. 오늘은 민주진영 내부를 뒤흔들고 있는 이 갈라치기 세력들의 기괴한 행동들을 뿌리부터 끝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묻히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기괴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이 파편화된 사건들을 연결해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기획된 내부 전복 시나리오가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은 바로 정청래 대표가 던진 당원 1인 1표제 추진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당원에게 온전히 돌려주겠다는 1인 1표제를 들고 나온 순간 기득권에 안주하던 의원들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들의 공천권과 영향력이 당원들의 손가락 끝에 결정된다는 사실이 그들에겐 공포였던 것이죠. 하지만 대놓고 민주주의를 반대할 수는 없으니 그들이 선택한 비열한 무기가 바로 정청래 악마화였습니다. 1인 1표제가 당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음모론을 유포하며 동시에 정청래를 조직관리 못하는 무능한 리더로 몰아세웠죠. 하지만 정청래는 그 과정 속에도 결국 민주당원들의 염원인 1인 1표제를 강하게 밀어붙여 결국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사태.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합당 카드를 꺼냈을 때 저도 비평을 통해 대체 왜 저리 급해 보이나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퍼즐이 맞춰진 시점에서 복귀해보니 그것은 정청래라는 전사가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당원들에게 보낸 간절한 SOS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내부는 겉으로 평온해 보였지만 실상은 유박 세력들의 집요한 흔들기로 정청래 대표의 숨통을 조여오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지키려는 정청래와 그 철학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 사이의 전쟁터였던 것이죠. 정청래 대표는 깨달았던 겁니다. 이대로 밀실 정치에 당하느니 차라리 합당이라는 거대한 어젠다를 던져 당원들을 깨우고 당원들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설계된 악마화 공작과 조작된 여론이 당원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가렸고 결국 그 필사의 SOS는 성급한 추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무산되고 말았죠. 그리고 특히 이 사태에서 배우들이 드디어 대가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벌떼처럼 일어났죠.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기괴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방선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전당원 투표는 절대 진행하면 안 된다. 최고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게 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합당이 옳다면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민주당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인 전당원 투표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원들의 직접적인 의사가 확인되는 순간 자신들이 짜놓은 반대 프레임이 단칼에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 결국 지선 전에는 안 된다는 말은 내 공천권이 걸린 선거 전까지는 우리 기득권 영토를 침범하지 말라는 탐욕의 고함이었을 뿐입니다. 합당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당 역사에 남을 기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 집단 린치에 가까운 수모를 주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특히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없다는 둥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감히 군주제 논리를 들이대며 동료를 깎아내리는 그 천박한 인식들.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를 도용해 정청래를 난도질하는 그 가식적인 모습 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아, 이건 정상이 아니다. 저들이 진짜 대통령의 전사를 죽이려 하는구나. 저는 이때 가짜들의 연출된 공격이 선을 넘는 순간 오히려 우리 당원들의 예리한 직관이 깨어났다고 봅니다. 정청래가 왜 저토록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저 전사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확신으로 바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검찰개혁 2라운드를 거치며 모든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정청래 대표의 지지율은 무려 70%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증명됐습니다. 댓글창이 80%가 가짜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입니다. 특히 지난주 매불쇼 수요 난장판을 통해 돌아온 유시민 작가님은 복잡한 수식어 없이 단 한 장의 벤 다이어그램 ABC 이론으로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평정해버렸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특정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칙과 기회주의의 구조를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자신이 기회주의적 유박이라고 생각한 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개거품을 물며 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 이보다 더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당원들이 참전하고 유시민, 김어준, 최욱 같은 강력한 스피커들이 진실을 말하자 다급해진 친명파리들은 이제 이 거대 스피커들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1인 한 표제, 합당 국면, 검찰 개혁. 이 모든 과정에서 당원의 뜻을 받든 전사들을 향해 개거품을 무는 자들. 결국 그들의 정체는 이재명의 이름을 도용해 자신의 기득권 영토를 지키려던 유박 세력이라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저들의 논리입니다. 먼저 반명 타령을 하고 정청래를 악마화하며 뉴이재명이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로 지지층을 갈라치기 했던 주범들이 누구입니까? 갈라치기의 시작은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독점하려던 그들이 먼저 칼을 휘둘렀고 75%의 깨어있는 당원들은 그 부당한 공격에 정당하게 대응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불을 지를 때는 혁신이라 부르더니 유시민의 ABC 이론으로 본인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이제 와서 갈라치기 하지 마라. 대오를 유지하자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시민, 김어준, 최욱에게 개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부류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직 극우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그들과 똑같은 언어로 우리 진영의 스피커들을 난도질하는 자들, 그들의 심장 색깔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과거 박찬대 의원과 당대표 경선할 때 투입됐던 그 정체불명의 세력들?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조작 세력이 투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정청래는 민주당 역사상 가장 유능한 당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운영의 행정가로서 압도적이라면 정청래는 당원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구현하는 가장 민주적인 당대표입니다. 개혁의 고비마다 당원의 명령을 천명으로 받들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며 오히려 안심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김어준과 유시민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났으면서도 정작 그럴 실력도 용기도 없는 정치평론 자영업자들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깊이의 차이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 법안 국면을 복기해보면 간단합니다. 감히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해? 정부한 대로 해 라며 버럭버럭 화를 내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원했던 수기를 가로막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이제 와서 자신들이 공격하던 팀 김어준에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늘어놓는 모습은 가관을 넘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잔인할 정도의 격차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지식인의 통찰과 오로지 본인의 조회수와 정치적 입지만을 계산하는 자영업자의 얄팍함은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흘린 뜨거운 눈물과 그를 지키려는 거대 스피커들의 연대,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어떻게든 상처를 내보려는 유박들의 발악. 이번 사태에서 거짓 선동가는 논리로 무너졌고 기회주의자는 진실의 벤 다이어그램 앞에서 자폭했습니다. 우리는 이 잔인한 격차를 확인한 만큼 더 단단하게 결집하여 진짜들을 지켜내고 가짜들을 우리 진영에서 완전히 축출해내야 합니다. 실력 없는 자들의 질투는 결국 자멸로 끝날 뿐입니다. 그때 컷오프계에서는 유명한 말입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 재물이 되겠다. 그 다음에 더 컷 유세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컷오프 된 사람들이 모여서 탈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친박연대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컷오프 된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선거 유세를 도우며 전국을 돌았던 전무후무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더 컷 유세단 낙천했지만 눈물만을 흘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손해와 정청래와 함께 마포구의 참일구. 알고 보면 훌륭한 사람이었네요. 네. 앞으로도 그런 유세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컷오프 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경선을 통과한 사람들 선거 유세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퐁당퐁당한 게 계속 국회의원 한 것보다 대중과 계속 가까이 있으면서 대중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더 칭찬할게요. 제가 긴 세월 동안 정청래 대표를 보면서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서 보지 않는 한. 정청래 대표한테는 단심이 있어요. 이게 단순한 의리하고 좀 다른데 문재인 대표 때도 이재명 대표 때도 다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자기가 나의 대표로 인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혼신을 다해서 충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거는 되게 드문 일이에요. 정치인은 다 자기 예산이 있거든요. 이걸 하면 내가 이게 될 거야.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챙기고 다 계산이 있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한테는 그 계산을 넘어서는 이 단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의 대표. 그러면 이 사람의 운명과 나의 운명은 같이 가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됐을 때 나중에는 이제 총선 과정에서 당원들에 의해서 컷오프 죄다 됐고 아니면 탈당했던 의원들 그 의원들이 대거 당에 남아있을 때예요. 그리고 연일 언론에 나가서 이재명이 있는 한 정권 교체 안 된다고 인터뷰 막 할 때 그때인데 근데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단 말이야. 충격이었지. 당이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날 밤에 의원총회를 하면서 원내 지도부 총사퇴를 하게 만들거든요. 원래 원내대표는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한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원내대표는. 근데 박강원 원내대표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납니다. 만나서 사퇴하시오. 나는 안 합니다. 내가 여태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긴 말이에요, 이게. 정치인이 사퇴의 결단을 요구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야. 나도 사퇴할 테니까 당신도 사퇴하시오. 근데 박강원 대표 사퇴하시오. 나는 사퇴 안 합니다. 그날 밤에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수습이 안 돼요. 대혼란에 빠져들 수 있었는데 그날 밤 사퇴를 이끌어내요. 그리고 나서 나흘 만에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까지 일사불란하게 한치의 흐트름 없이 수습했던 그때 그 행동이 저는 정청래 개인 정치사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동과 결단이 그런 단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단심은 아무한테나 없는 거다. 정치는 많이 봤거든요. 김어준 총수 20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사람을 눈물 나게 하는 그때 그 순간을 못 넘어갔으면 이재명 대통령 탄생 안 했어요. 그 사태를 일으킨 쪽에서 당을 휩쓸고 갔을 거거든요. 원래 당대표 되고 나면 여기서 욕먹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이 가고 나면 다음 권력 구조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새로운 이합집산도 꿈꿀 수 있고 무수한 그림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무슨 소리야. 너희들 꺼져. 설사 이재명이 감옥에 가더라도 감옥 안에서 임명장 받게 만들 거야. 이거는 대단한 단심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실제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가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때 윤석열 치하야. 면회 담당을 누구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옥중 결제하시라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천장에 이재명 당대표 직인이 찍힐 것이다. 제가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되면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습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뉴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어요. 그 순간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하나 썼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저한테 조언을 하던데 지금 이재명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봤을 때 상대편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하는 것은 분열 아니겠냐. 그래서
곳곳에서 아마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를 이간질하는 그런 공격이 앞으로 계속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잘 견뎌줬으면 좋겠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른 방법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 최고죠. 기사 몇 개 내고 살살살 긁으면 안 헤어질 결심을 매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